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보통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방청소를 합니다. 내가 방청소를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은 빵 대신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대학에 갑니다. 지하철 안은 붐비지만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신문을 보는 사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등등 모두가 다른 모습입니다. 첫 강의는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나는 보통 친구들과 학생회관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값도 싸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강의가 끝나면 빌린 책을 반납할 겸 도서관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폐, 우표를 수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화나 음악을 감상합니다. 운동이나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와 요리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시간 때문에 취미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았습니다. 나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체조를 하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시에 아침을 먹고 한국교육원으로 갔습니다. 나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교시에 어휘와 문법, 쓰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답안지에 컴퓨터용 펜으로 이름, 수험 번호를 쓰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2교시에는 듣기와 읽기 영역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그런지 듣기는 아주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읽기 영역은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문장이 길고 모르는 단어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읽기 영역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요즘 환경 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산업의 발달로 우리 생활 수준도 높아졌지만 동시에 환경 오염 문제도 생겼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석 연료, 자동차의 배출가스, 농업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모두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입니다. 대기 오염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해로운 물질이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을 일으킵니다. 또 도시의 생활 하수, 공업과 농업 해수는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수질이 오염되면 각종 병균이 번식해서 사람들이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걸립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국민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양자강을 건너려고 배를 탔습니다. 강을 건너가다가 그만 칼을 빠뜨렸습니다. 빠뜨린 칼을 찾기 위해 칼을 떨어뜨린 배전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으니 나중에 와서 찾으면 되겠지. 이윽고 배가 강 건너편에 닿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옷을 벗어던지고 표시를 한 배전 밑에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 밑을 아무리 뒤지고 찾았으나 칼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배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각주 구검은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낡은 것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경주는 한국의 깨끗한 관광 도시입니다. 경주에 가려면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고속버스로 4시간쯤 걸립니다. 경주는 신라 1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경주에 가면 첨성대를 볼 수 있습니다. 첨성대는 1300여 년 전 아득한 옛날에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 유적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불국사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이 두 탑은 참으로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석굴암은 동양의 3대 예술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경주에서 그 외에도 많은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와 불국사, 석굴암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과 해외 동포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그러한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버스, 지하철,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갈 때 날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대중교통보다 비싸지만 아주 빠르고 편리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대에 길이 막히면 지하철 타는 것이 제일입니다. 또한 먼 나라를 여행을 하고 싶으면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비행기로 가면 물론 더 비싸지만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 바다를 배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이 있어서 돈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했다. 사실 처음에는 이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좀 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 작은 공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나에게는 공원은 하나의 휴식처나 다름없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맨손 체조도 한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과 배드민턴도 친다.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하고 밥을 먹으면 정말 꿀맛이다. 요즘 운동도 하고 밥을 잘 먹어서 그런지 하루 종일 일을 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기분도 무척 상쾌하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하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인지 건강에 관련된 좋은 말이 많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전화기를 가지고 싶어 했다. 도시에는 대부분 전화가 있었지만 시골에는 전화가 있는 집이 드물었다. 그런데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선 전화에 관심이 많아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사치였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가 일반 전화보다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있어도 필요할 때 쉽게 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휴대전화는 통신 외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휴대전화가 거의 필수품이 된 것 같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침에 회사에 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외출하셨습니다. 나는 강의가 없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없어서 그냥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나는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방바닥을 걸레로 닦고 방에 있는 가구들과 텔레비전, 오디오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창과 천장에 있는 먼지도 털었습니다. 청소를 하니 집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방이 깨끗해졌고 부엌과 화장실, 욕실, 유리창이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니까 기분도 무척 상쾌했습니다. 나는 대청소를 마치고 밀린 빨래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세탁기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빨래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물론 손으로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빨래를 헹구고 물을 버릴 때는 정말 마음이 시원합니다. 바로 이런 느낌 때문에 아직도 나는 손으로 빨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갔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나 물건들이 많던지 어디서부터 구경하고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누, 수건, 치약, 양말, 휴지, 우산, 과자, 설탕, 커피, 간장, 고추장, 된장, 참기름, 식용유, 밀가루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채소를 파는 코너에는 배추, 양배추, 무, 당근, 양파, 감자, 시금치, 상추, 오이, 마늘, 파, 콩나물, 가지, 고추, 토마토, 옥수수, 호박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싱싱해 보였습니다. 과일을 파는 코너에도 수박, 참외, 복숭아, 사과, 배, 포도, 딸기, 귤, 바나나, 살구 등 과일들이 많았는데 모두 맛있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비누 석 장과 고소한 참기름을 한 병 샀고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 무, 오이, 파, 고춧가루, 마늘 등을 샀습니다. 그리고 수박도 한 통을 샀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밥과 국 그리고 김치입니다. 밥은 한국인의 주식입니다. 김치는 여러 가지 반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반찬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과 찌개입니다. 국은 국물이 많고 찌개는 건더기가 많고 짠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상을 차릴 때 밥그릇과 국그릇은 사람마다 따로따로 준비하고 김치는 한 그릇에 놓고 같이 먹습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에는 어른들이 수저를 먼저 든 후에 아랫사람이 먹는 것이 한국의 식사 예절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여러 어르신들과 친척분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 저희 두 사람이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수, 이영희의 차남 성수, 박민규, 정수진의 장녀 유진. 일시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서울시 중구 행복예식장.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언제든지 시청으로 오세요. 무료로 해결해 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시청들이 시민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A시청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에 시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 번역센터를 운영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B시청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무료 법률 상담 교실을 열고 있다. 이 교실은 돈이 없어 변호사를 만날 수 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주변에 대학교가 많은 C시청은 하숙집 안내센터를 두어 하숙집과 대학생들을 직접 연결해주고 있다. 시청들의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인터넷 없는 우리 생활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익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선택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지 않아도 홈쇼핑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 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 전자우편으로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러 우체국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채팅을 많이 합니다. 채팅을 하면 모니터 화면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을 보며 말이나 글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채팅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 검색, 날씨 확인, 영화 보기, 오락 등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생활은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분리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류별로 모으고 불에 태우는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종이, 캔, 병, 플라스틱, 고철 등입니다. 또 남은 음식물은 따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귀찮지만 이런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달 전에 결혼한 친구가 집들이를 합니다. 저는 친구한테서 집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집들이에 가야 하니까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러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선물을 사기 위해 늘 그 가게에 가곤 합니다. 남편과 아내 2사람을 위해서 특이하게 생긴 커플 커피잔을 사려고 합니다. 도서관 이용 안내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합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도서관 이전 안내입니다. 언제나 우리 도서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도서관은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계속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도서관 위치는 여기에서 사범대학교 쪽으로 50m쯤 내려가면 됩니다. 도서관 개관 날짜는 2008년 9월 2일입니다. 나는 아침 8시에 일어납니다. 먼저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9시쯤 한국말을 배우러 학교에 갑니다. 한국말 수업이 끝나고 5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수업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보통 한국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갑니다. 그 친구들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언제나 재미있게 놀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 친구들 덕분에 한국의 정치에 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말 연습도 많이 하고요. 나는 지금은 한국말을 조금밖에 못하지만 빨리 잘 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요일이면 가끔 시골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난 일요일에 조용하고 공기가 맑은 교회로 놀러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골에 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맛있는 고기도 실컷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기를 구우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생선찌개를 끓이셨습니다. 나는 동생들과 같이 재미있게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간 김에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가족들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잊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놀러 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주상절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양에서 제일 큰 절인 약천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미지 식물원으로 가서 예쁜 꽃들을 보고 서귀포에서 배를 타고 바다 구경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호텔에 도착해서 저녁을 드시겠습니다. 내일은 귤을 따러 가겠습니다. 직접 귤을 따서 먹을 수 있는 체험을 하겠습니다. 에릭 씨는 형제가 어떻게 돼요? 우린 형제가 좀 많아요. 3남 2녀인데 난 그 중에서 둘째예요. 위로 누나가 1명 있어요. 그래요? 형제가 많으면 재미있겠네요. 네,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라서 애들을 많이 낳고 싶으셨대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 모두 모이면 정말 대단하죠. 전 무남 동녀예요. 그럼 외동딸이에요? 네, 그런데 외국에 나와 있어서 부모님이 너무 쓸쓸해하세요. 중국에서는 외동딸이나 외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전 가족이 모여서 정원에서 바베큐하고 게임하고 그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아들을 3 이상은 낳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아이들이 2 이상인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냐 씨, 부산 여행 잘 했어요?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뭐가 가장 즐거웠어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제일 기억에 남고 자갈치 시장도 재미있었어요. 근데 부산 사람들 사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또 가고 싶어요. 다음에는 부산 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럼 부산에 사는 친구한테 안내를 부탁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민수 씨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다. 요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더니 상담을 신청해보라고 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했더니 함께 상담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먼저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주소, 국적 등을 쓴 후에 상담받고 싶은 언어를 작성해서 냈다. 이제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상담사와 전화로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민수 씨는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다. 민수 씨에게 얘기하길 잘한 것 같다. 오늘 쿤 씨, 내일부터 설날 연휴인데 뭐 할 거예요? 고향에는 못 돌아가니까 베트남 친구들하고 모여서 베트남 설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베트남에서도 설을 지내요? 그럼요. 저희도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에요. 그렇지만 베트남은 12월이 음력으로 29일까지 있어서 설날이 한국보다 하루 빨라요. 그렇군요. 그럼 베트남에서는 설날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한국 사람이 떡국을 먹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반증이라는 걸 먹어요. 찹쌀떡 안에 돼지고기와 녹두를 넣고 찐 음식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두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세배도 하고 세뱃돈을 받는 풍습이 있는데 베트남은 어때요? 저희도 이웃이나 친척을 찾아가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돈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세배는 하지 않아요. 나는 축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고향에서 주말에 친구들이랑 축구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이 축구 선수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를 배웠습니다. 축구가 재미있으니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은 농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야구를 자주 합니다.
나는 축구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에 고향 사람들하고 축구를 할 겁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럼 우리 시내에 갈까요? 근데 시내에서 뭐 할 거예요? 재미있는 영화를 볼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지난주부터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요? 영화가 2시에 시작하니까 1시에 학교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오세요. 네, 알았어요. 그럼 이따가 거기에서 만나요. 정수 씨, 내일이 친구 생일이어서 이따가 시내에 갈 거예요. 같이 갈래요? 좋아요. 같이 갑시다. 근데 친구 생일 선물로 뭐 살 거예요? 글쎄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그 친구 취미가 뭐예요? 그 친구는 음악이랑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음악 CD랑 영화 DVD를 선물해 보세요. 좋아요. 사라 씨, 몽골은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요? 네,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아주 좋아해요. 민수 씨는 어떤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한국의 가을 날씨는 어때요? 가을은 날씨가 시원해요. 그리고 단풍이 아름다워요. 아, 배고프다. 준기야, 우리 같이 식당에 갈래? 그래, 좋아. 은정아, 넌 뭐 먹고 싶어? 난 물냉면 먹고 싶어. 너는? 난 비빔냉면 먹을래. 지난주에 수미하고 냉면을 먹었어. 아주 맛있었어. 그 식당으로 갈까? 그 식당이 어디에 있어? 학교 앞에 있어. 그래? 그럼 거기로 가자. 이 미용실은 유명해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지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손님들이 많지만 서비스가 좋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합니다.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제 시험을 잘 못 봐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시 미용실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아주 친절했습니다. 머리 모양을 다시 예쁘게 바꿔주었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꾼 후에 마사지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 미용실에 또 갈 것입니다. 민정 씨, 어디 아프세요? 네. 어제부터 목이 붓고 열이 많이 나요. 혹시 잠잘 때 기침도 많이 하세요? 네. 기침이 점점 심해져서 잠을 못 자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서 조심해야 해요. 감기가 너무 독해서 밥도 먹지 못하겠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명동 식당입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몇 분이세요? 8명이에요. 메뉴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갈비 정식이나 불고기 정식 어떠세요? 불고기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연입니다. 그럼 내일 저녁 6시 김수현 씨 이름으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온양 전통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대형 마트보다 불편하지 않아요? 전에는 좀 복잡했는데 요즘은 주차장도 넓어서 쇼핑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구경할 것들이 많아서 아주 재미있어요. 전통시장 구경하고 근처에 가볼 곳이 있어요? 그럼요. 주변에 현충사,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등의 관광지가 5분에서 25분 거리에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어요.
준섭 씨, 저는 이번 겨울 방학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할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어떻게 여행할 거예요? 자동차로 여러 지방의 유명한 곳을 보러 갈 거예요. 눈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떠나기 전에 준비 잘 하세요. 수미 씨, 오늘 오후에도 테니스를 칠 거예요? 네. 준기 씨는 오늘 바빠요? 준기 씨도 같이 테니스를 칩시다. 좋아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까요? 5시에 테니스장에서 미영 씨를 만날 거예요. 준기 씨도 오세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테니스장에서 만납시다. 네, 좋아요.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수정 씨, 짧게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네,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승무원이 되려고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또 여행을 좋아해서 대학생 때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이수정 씨는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수정 씨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성격이 밝습니다. 또 일을 빨리 배웁니다. 좋습니다. 승무원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니까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씨는 이 직업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면접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첫째, 매일 재미있는 농담으로 친구들과 웃어보자. 웃음은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 심신의 고통을 감소시켜주기도 한다. 그리고 큰 소리로 웃어야 효과가 더 크다. 둘째, 슬프거나 우울할 때는 참지 말고 울어라. 울고 나면 생각과 달리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셋째, 숨을 깊게 쉬어라. 이것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심호흡은 충분한 산소를 몸에 공급해줘서 긴장을 풀어준다. 넷째, 우유는 소화가 잘 안 되지만 신진대사 활동을 돕고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끝으로 귤이나 오렌지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즐겨 먹자. 왜냐하면 비타민 C는 나쁜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 중급에 올라왔는데 아직 내 한국어 실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다음 주에 벌써 중간 시험을 본다고 한다. 이번에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시험이 있다. 나는 특히 듣기를 잘 못해서 걱정이다.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드라마를 볼 때 듣기가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같은 방 친구도 초급 때부터 나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친구처럼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서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다. 먼저, 한국 친구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면 생활에서 말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쓰기도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한국 친구를 꼭 사귀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좋은 책을 한 권 골라서 꼭 읽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나의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지겠지? 수잔 씨, 한국에 온 지 꽤 됐지요? 예, 벌써 7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고향 생각이 날 때는 어떻게 해요?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사진을 봐요. 집에 전화는 자주 해요? 부모님께서 자주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국제 전화 요금이 비싸서 자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인터넷으로 영상 통화하자고 말씀드려 보세요. 한국에 오기 전에 부모님께 영상 통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잘 못하세요. 그래서 주로 이메일로 연락하는데 요즘은 바빠서 한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저런. 부모님이 꽤 걱정하시겠군요. 네. 그래서 걱정하실까봐 오늘 당장 연락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이런 사회를 만든 것이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그리고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고 음악을 듣고 채팅을 하고 이메일로 멀리 있는 친구에게 안부를 전한다. 한국의 학생들 95%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인터넷은 이제 하나의 생활 문화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인터넷 없는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터넷 때문에 생긴 부작용들도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계속 집착하는 인터넷 중독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까봐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사용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조금 전까지도 날씨가 맑았는데 갑자기 어두워져요.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비도 많이 올 거라고 해요. 그래요? 이번 주말에 첸첸이 바다에 가자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바다에는 장마가 끝난 후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민수 씨, 한국에서는 장마가 얼마 동안 계속돼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한 달쯤 지속된다고 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는 갈 수 없겠군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첸첸 씨한테 실내 수영장에 가겠느냐고 물어보세요. 네, 그럴게요. 이런 장마철에는 집에만 있는 것보다 운동을 하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생활정보지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계속되는 비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지고 습도까지 높아져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장마철 건강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습도가 높다고 느낄 때는 난방으로 습도를 조절해준다. 잠깐 난방을 하면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어서 좋다. 둘째, 덥고 습한 날씨에는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침대나 소파, 주방 등 주변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셋째, 물과 음식은 꼭 끓여 먹는다. 특히 남은 음식은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 먹고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둔 음식은 버리는 것이 좋다. 넷째, 기분이 우울할 때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장마철에는 하루 종일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어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쉽다. 이럴 때는 불을 밝게 켜고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면 능률이 오를 수 있다. 끝으로 자기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꼭 씻고 수건으로 잘 닦아 몸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민수 씨, 저 어떡해요? 가방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아까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많아서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내릴 때 깜빡 잊고 그냥 내렸어요. 저런. 일단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가봅시다. 그곳에 가면 정말 잃어버린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주운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니까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방을 찾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곳에 있을까 해서요. 가방이 무슨 색이에요? 그리고 크기는요? 분홍색이고 크기는 서류 가방 크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가방 맞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가방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가방을 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잠깐 졸다가 또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냥 물건을 두고 내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들은 대부분 선반 위에서 많이 발견되고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접수됩니다. 지하철 승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가방이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제품, 의류 순으로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먼저 물건을 두고 내린 역의 역무실에 가서 빨리 신고하면 물건을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유실물 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기 전에 미리 자신이 탑승한 열차의 번호와 내린 시간, 차량의 위치 등을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유실물 센터에 갈 수 없을 때에는 유실물 찾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선반 위에 올려놓지 말고 자기 무릎 위에 놓는 등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